이 문구를 읽는 순간 내 인생이 바뀌었다. 조선의 위대한 제독. 조선? 한국? 해전사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전투 기록을 본 순간 나는 충격을 받았다. 23전 23승 12척 대 300척. 말이 안 되는 숫자였다. 12척의 배로 300척을 무너뜨렸다고? 이건 전설이 아니라면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연구를 계속할수록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졌다. 우리는 왜 이순신을 배우지 않았는가? 오늘 그 해답을 찾는다. 저는 영국 해군사관학교에서 해전사를 가르치는 교수이자 전직 해군 장교인 윌리엄 윌슨입니다. 바다는 내 삶의 전부였고 세계 각국의 해전 역사 속에서 위대한 제독들을 연구하는 것이 제 업이었습니다. 넬슨 제독, 드레이크 경, 패튼 제독, 이들이야말로 해군 전술과 전략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들이었죠. 어느 날 강의 자료를 준비하던 중 저는 오래된 서랍 속에서 증조부의 낡은 항해일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영국 해군에서 복무하며 세계를 누비던 장교였고 생전에 자주 저에게 바다의 의미와 항해의 철학을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일지의 한 페이지에서 눈길을 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위대한 제독. 조선이라면 한국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호기심이 일었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서양 해전사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 저는 아시아 역사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수업 시간에 한 제자가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강의에서 다루지 않으시나요? 질문을 던진 학생은 데니얼 박 한국계 영국인이었습니다. 그는 학업 성적이 뛰어나고 해군사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 강의에서는 다룰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군. 그 순간 데니얼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이순신 장군은 23번의 해전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유일한 해군 지휘관입니다. 그분의 전술은 오늘날 해군 작전에도 응용될 정도로 혁신적이었고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고? 저는 피식 웃으며 반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가 개발한 거북선은 당시 서양의 군함보다 훨씬 앞선 기술을 적용했죠.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쟁에서는 운이 따를 수도 있네, 박군. 하지만 단순히 승률만으로 위대한 제독을 평가할 수는 없네. 전술적 혁신, 전략적 감각, 해군의 기여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데니얼은 실망한 듯 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연구실에서 증조부의 항해일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조선의 위대한 제독이라는 문구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왜 증조부가 조선의 해군 장수를 위대하다고 했을까? 더구나 해군사에서 빠지지 않는 인물이라면 서양에서도 널리 알려져야 할 텐데 왜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 마침내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컴퓨터에 이순신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화면에 수많은 문서와 논문이 떠올랐습니다. 한산도 대첩? 하객진 전법? 잠깐 하객진 전법? 이것은 마치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사용했던 전술과 유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이순신이 넬슨 제독보다 먼저 이런 전술을 사용했다는 말인가? 그리고 한산도 대첩 외에도 명량해전, 노량해전이라는 전투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클릭하여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명량해전 12척의 조선 수군이 300척의 일본 함대를 상대로 승리한 기적 같은 전투. 저는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2척 대 300척? 이게 말이 되는가? 이건 불가능한 전투야. 하지만 기록은 명백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극단적인 전력, 열세 속에서도 지형과 해류를 이용한 전략적 전술로 적을 괴멸시켰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논문과 보고서를 계속 뒤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단순한 운 좋은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치밀한 전략가이자 전쟁의 본질을 꿰뚫어본 해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데니얼 박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의 불패 신화를 이룩한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는 넬슨 제독, 드레이크 경, 일본의 도고, 헤이아치로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인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왜 우리는 이순신을 배우지 않았는가?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데니얼 박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동양의 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다의 신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처음 접한 날 이후 저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그의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이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었군.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가 남긴 난중일기를 읽으며 저는 단순한 군사 지휘관이 아닌 리더로서의 고뇌와 인간적인 고통까지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글 속에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전투 기록을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록 한산도 대첩. 이순신 장군이 일본 함대를 하객진 전법으로 섬멸한 전투였습니다. 하객진이라면 서양에서는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사용한 전술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잠깐 하객진 전법을 이순신 장군이 먼저 사용했다고? 저는 눈을 의심하며 전투 기록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한산도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왜군을 유인하여 포위한 뒤 양쪽에서 협공하는 전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식은 넬슨 제독이 1805년 트라팔가 해전에서 사용한 티자형 전법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넬슨보다 200년이나 앞선 전술을 사용했다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평생 넬슨 제독을 연구하며 그의 전략이 가장 혁신적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보면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완벽한 전략적 우위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300척의 적을 상대했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닌가? 하지만 기록을 보니 이 승리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협의 거센 조류를 이용하여 적 함대를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일본 함선들이 조류에 휩쓸려 제어가 어려워지자 그는 좁은 해협에서 순차적으로 적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이것은 전술적 승리였습니다.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이었다고? 그의 전술을 현대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니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전략적 사고가 극도로 뛰어난 군사 천재였습니다. 그제야 데니얼 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역사상 유일무이한 해군 지휘관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해전사의 혁명을 만든 인물이다. 전투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저는 그의 개인적인 기록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난중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이순신 장군이 단순히 승리를 거둔 군인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끝까지 싸운 인간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선 조정에서 끊임없이 견제를 받았고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혔으며 심지어 백의종군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싸우러 나갔다고? 그가 억울하게 체포되어 백의종군을 하면서도 오로지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다는 사실에 저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복수를 꿈꾸지 않았고 오직 백성들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차라리 나라를 버리고 편하게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었겠군.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하면서도 끝까지 군을 지휘했다는 기록을 읽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전투 중 적의 총탄을 맞고 쓰러졌지만 마지막까지 군사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적들이 혼란을 틈타 공격할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넬슨 제독도 트라팔가 해전에서 전사했지만 그는 사망하기 전 군사들에게 승리를 축하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죽음조차 전장의 전략으로 활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밤을 새우며 이순신 장군의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 중 한 명이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우리는 그를 배우지 않았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이순신 장군을 넬슨 제독과 비교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이제는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가 남긴 난중일기, 조선수군의 전술, 거북선의 구조까지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략가이자 혁신가이자 불굴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연구가 깊어질수록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우리는 이순신을 배우지 않았는가? 서양 해군사에서 넬슨 제독은 해전의 교과서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유일한 해군 지휘관이었고 그의 전술은 넬슨보다 200년 앞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 해군사에서도 이순신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이 의문은 곧 도전과 실현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학술 세미나에서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 가치와 현대 해군 전술 적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분명한 전술적 근거가 있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도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난 뒤 참석한 교수들과 연구자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윌슨 교수, 흥미로운 연구로군요. 하지만 넬슨 제독과 이순신 장군을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반문했습니다. 조선은 당시 해양 강국이 아니었고 전쟁의 규모도 비교적 작았습니다. 반면 넬슨 제독은 유럽의 대해전에서 활약했죠. 트라팔가 해전과 한산도 대첩을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의 전투 방식은 서양식 해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는 지형과 해류를 활용한 전술을 구사했지만 우리는 대양 해군이 아닌가요? 하객진 전법이 대양에서 과연 유효할까요?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편견이 남아있구나.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트라팔가 해전에서 넬슨 제독은 적의 전열을 가로지르는 전법을 사용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전술은 사실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이 먼저 사용한 것입니다. 넬슨 제독보다 200년이나 앞서 말입니다. 일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한 교수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승자는 서양이었고 그 중심에는 넬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합니다. 동양의 역사적 인물을 굳이 우리 해군사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순신이 서양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교수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순신 강의 개설을 제안했지만 승인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순신은 서양 해군사의 주류가 아니다. 그 후로 저는 연구 논문을 계속 발표했고 각종 학술지에 기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학계의 시선은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윌슨 교수, 요즘 연구 방향이 좀 특이하시네요. 서양 해전사를 연구하던 분이 왜 그렇게 동양 역사에 집착하십니까? 심지어 저는 승진 심사에서도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연구를 계속하는 것은 학교의 위상을 저해할 수 있다. 이제는 연구비 지원도 끊겼고 강의 개설도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면 세상이 바뀌어야 하는 거야. 저는 개인 재산을 투자하여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입증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한산도 대첩의 3D 시뮬레이션을 제작했습니다. AI 기반으로 조선 수군과 일본 함대를 배치하고 실제 하객진 전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문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 논문은 결국 국제군사학술지에 실렸고 몇몇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 해군사관학교의 일부 교수진이 제 연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윌슨 교수, 우리도 이순신 장군을 다시 연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인정받기까지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제가 겪은 모든 도전과 시련은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서양 해군 역사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는 것. 이제 남은 것은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뿐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연구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의 전술과 전략이 단순한 역사적 유산이 아니라 현대 해군 작전에도 적용할 가치가 있는 교과서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연구를 학계에서 인정받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논문을 발표하고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지만 여전히 많은 교수들과 연구자들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학과장인 리처드 콜린스 교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윌슨 교수 최근 연구 논문을 읽어봤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이긴 하지만 여전히 반발이 많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압니다. 하지만 전 확신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해전사에서 반드시 연구해야 할 인물입니다. 콜린스 교수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해군사관학교에서 당신의 연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서양 중심의 해군사에 동양의 인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학계의 저항이 너무 심합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논리적인 반박이 아니라 단순히 서양 중심적 역사관이 문제라니.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콜린스 교수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려면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해군사관학교 내 일부 교수들과 협력하여 한산도 대첩의 3D 시뮬레이션을 제작했습니다. 최신 AI 기술을 활용해 조선수군과 일본 함대를 가상 환경에 배치하고 실제 전투를 재현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술은 현대 해군 전술과도 연결될 수 있다. 특히 하객진 전법은 대규모 해전에서 적의 전열을 무너뜨리는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법을 현대 전투에서 응용한다면 항공모함 전단을 지휘하는 전술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성되자 저는 교수진 앞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스크린에 3D 시뮬레이션이 재생되자 교수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한 명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놀랍군, 이 전술이 단순한 옛날 방식이 아니라니. 다른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단순한 역사 속 영웅이 아니라 진정한 해전 전략가였군요. 그날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서는 마침내 이순신 장군의 해전 전략이라는 특별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이 강의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래 해군 장교들이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배우면서 그의 전술이 현대 해전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BBC에서도 제 연구를 접하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진행자로 나서 한국을 방문하여 그의 흔적을 따라가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현충사를 방문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위패가 모셔진 곳. 저는 그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동님, 이제야 당신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감동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책으로만 보던 위대한 인물의 발자취를 직접 밟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국 해군 관계자가 저에게 다가와 감사패를 건넸습니다. 윌슨 교수님, 이순신 장군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패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한-0 해군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전략을 배우는 것이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니라 미래 해군 장교들에게 필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순신 리더십 연구소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분석하고 현대 해군 작전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조선의 장군이 아니다. 그는 인류가 배워야 할 해전의 스승이다. 몇 년 후 BBC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에서 방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해군사관학교의 본관에는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가 걸렸습니다. 이제 그는 넬슨 제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 세계적인 해전사 영웅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앞으로도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여, 당신의 위대한 업적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